네, 2024년 9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12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농림수산 대신, 지방창생 담당 대신 등등을 지낸, 일본에서는 우리는 장관이라 그러는데 일본은 정식 명칭은 대신이에요. 자기네는 군주인 천황이 있죠. 그래서 군주제이기 때문에 대신, 옛날에도 대신이라는데 그 대신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 대신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냥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 장관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자민당 간사장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10월 1일 일본 국회에서 102대 일본 총리로 다시 선거를 하는데 선출됩니다. 일본 국회는 거기서 이제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두 개 연합을 해서 연합정당이에요. 연합정권이에요. 거기서 그 당이 지금 일본의 상원 하원이라고 할까? 중의원하고 뭐죠? 그 두 개를 다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당이 공명당은 얼마 안 되고 자민당인데, 자민당에서 총재로 뽑힌 사람이 일본 국회의원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뽑는데, 국회에서 선거를 하는데 무조건 당선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임시국회가 열리면은 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이 됩니다. 참고로 일본의 초대 총리는요, 우리 안중근 의사가 사살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지금 일본이 과거의 대일본 제국을 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거는 저는 잊지 않았다고 몇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일본 제국은 1945년 무너졌고, 그 다음에 새로운 헌법을 세워서 1952년 미 군정을 끝내면서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호를 일본국으로 바꾸죠. 대자를 떼고, 제국의 제자를 떼고 일본국으로 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운 나라니까 그냥 군주제를 유지했더라도 새로운 나라니까 그때부터 새로 일도 총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본이 이제 개혁을 하면서, 메이지 때 개혁을 하면서 입헌 군주제에서 처음으로 내각을 만들죠.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내각 총리가 됩니다. 그 사람을 일대로 쳐서 쭉 내려오고, 그걸 이어받아서 일본국으로 독립한 다음에도 그 순서를 이어서 현재 102대 총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일본국은 과거의 대일본 제국을 이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둘은 단절됐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고이즈미 총리가 있었죠. 그 전에 빼짝 마르고, 그리고 이제 이혼한 남자였죠. 아들 둘이 있었고, 이 아들은 이 고이즈미 씨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자기 누나인가 여동생, 어쨌든 그 아이들 입장에선 고모가 이 두 아들을 키워줬어요. 재혼도 하지 않고. 전 부인도 안 만났는데, 이 두 아들은 평생 고모를 어릴 때는 엄마인 줄 알고 컸는데 나중에 커서는 엄마가 따로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하죠. 그 고이즈미 총리의 둘째 아들이 고이즈미 신지로입니다. 신지로인데, 이 친구가 이 기시다 정권에서 환경 장관을 했죠. 근데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고이즈미 신지로가 조금 불리한 점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총리를 할 때도 우리 아들은 공부 안 한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일본에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간또 가쿠인 대학, 관동 학습원 대학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일본 대학을 어느 정도 이름을 아는데, 간도 가쿠인 대학은 진짜 못 들어봤어요. 지방대학이죠. 지방대학이겠죠. 경제학부를 나왔습니다. 2004년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SIPA에서 정치학 석사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도 학부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구를 했었죠. 그리고 자기 중학교 마친 다음에 아버지가 나온 가나가의 현립 요코스카 고등학교 시험 봤다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공부를 참 안 했고, 대학도 좋은데 못 나왔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정치로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81년생이니까 아직 젊죠. 40대겠죠. 그래서 고이즈미 신지로가 아버지에 이어서 자민당 총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번 선거에서 1차 선거에서 3등을 했습니다. 136표를 얻었고 2등을 한 사람이 이번에 총리가 된 이시바 시게루 154표, 그리고 1등이 결선 투표에서 준 다카이치 사나에입니다. 그가 181표. 그래서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를 탈락시키고 1등하고 2등을 결선 투표를 했는데 181대 154면은 거의 30표 차이를 지고 있었는데 결선 투표를 하니까 거꾸로 2등한테 표가 몰려갔습니다. 215표를 얻고 원래 1등이었던 사람은 194표를 얻어서 11표 차이로 역전승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이시바 시게루는요, 사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이번이 5번째 나왔는데 그동안 4번을 다 졌습니다. 근데 그도 아픔이 있는 게 이번에 역전승을 해서 기쁘겠지만은 일본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오래 재임했다는 사람이 아베죠. 아베 신조 총리인데 아베가 2005년도인가 6년도에 처음 일본 자민당 대표가 총리가 되면서 일본 총리가 됩니다. 1차에서 총리를 하다가 물러나죠. 그리고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또 나오는데 이때 1차 투표에서 이 아베가 사실은 이번에 일본 자민당 대표가 된 이시바 시게루한테 졌었어요. 근데 2등이었죠. 그래서 1등과 2등을 결선 투표, 이제 과반수를 못 얻기 때문에 1등도. 그래서 그때 결선 투표를 했는데 그때 다시 아베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시다는 1차 투표에서는 이겨놓고 이시바는 이겨놓고 결선 투표에서 졌죠. 그래서 아베는 또 거의 상당한 오랜 기간 자기가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장기간 일본 역대 가장 오래 총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이시바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못 잡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1차 투표에서 2등을 했다가 이겼습니다. 그러한 이시바 씨는 조금 비둘기파로 이해되고 있어요. 반대로 2등을 한 사람이나 3등을 했던 고이즈미의 아들은 좀 강경파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문제를 좀 많이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일본의 자민당은요, 이 강경파를 쓰기도 씁니다만은 잘 안 써요. 그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좀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목소리 큰 사람을 많이 뽑아주는데 그들은 그런 선택을 잘 안 해요. 이 난세일수록 피해갑니다. 경험 많은 사람을 택하죠. 저는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지금 난세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필요한 고급 관료들은 백전노장, 그러니까 백전노장들이 좀 온건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뚝심이 있죠. 이 팔팔한 사람들은 막 목소리 높이지만은 이준석이처럼 한번 깨지면은 막 깽깽거리기만 하고, 그렇지만 막상 문제 해결은 못하죠. 한동훈처럼 뭐 족대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달라붙기는 하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면은 이 패전도 해보고 이겨도 보고 실패도 한 사람들이 역시 난세 때는 풀어가잖아요. 전 난세일수록 백전노장이 필요하고 아주 다급한 순간에는 혈기에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팍 돌격으로 뚫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일본은 어쨌든 백전노장 이시바 시게루를 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사실은 지금 백전노장을 지금 택할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지금 김문수 씨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거에 대해서 환호하는데 백전노장이죠. 잘한 거죠. 신원식 안보실장도 비교적 잘한 거죠. 전임자는 외교만 했기 때문에 안보 문제의 문외한이었죠. 백전노장이 지금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이시바 이 양반은 방위 대신도 했기 때문에 국방도 제법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제 이번에 역전패 당한 사람이나 3등 했던 고이즈미의 아들은 야스쿠니 심사에다가 2차 대전 일으켰던 전범을 가서 이렇게 참배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는데 사실은 이걸 좀 반대해 온 사람이죠. 그렇게 해봐야 일본이 협력을 받은 가장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싫어한다. 우리는 기분 좋고 저쪽이 기분 나빠서 둘이 협력이 안 되면 손해 아니냐고 반대하는 입장, 실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낮은 자세를 택하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는 기시다랑 좀 비슷한 면도 있고, 저는 이런 사람이 일본의 총리가 된 거는 일본 자민당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국민들한테 맞추려면은 자기네 자국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게 나을 텐데 그런 걸 안 한 거죠. 저는 이런 게 대한민국에는 조금, 그래도 일본도 지금 마땅한 정치인이 없어 헤매는데 좀 괜찮지 않느냐, 우리한테는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초강경파인 이재명, 정청래, 김민석 이런 자들, 목소리 큰 자들이 또 조국 같은 사람들이
야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사 받아쓰게 하는 데는 좋지만 나중에 국민들은 식상하고 기자들도 써서 주다가 나중에 아이씨 뻥이네 하면 좀 덜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쨌든 떠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민주당도 야권도 이렇게 실질적인 사람을 택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이 못 봐주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한계죠. 근데 일본은 어쨌든 이런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시바 씨는 총리에 취임하면서 일본 국회를 바로 해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새로 이제 중의원, 참의원 선거를 해서 국회를 만드는 거죠. 일본은 신임 총리가 되면은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어서 국회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그 사람들과 정치를 하겠다고 도전해 보는 건데, 만약에 실패해서 국회에서 자기 당이 전멸하면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붕괴가 되고 새로 총리를 뽑고, 이게 의원 내각제, 입헌군주제의 장점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회 해산권이 없죠. 다시 한번 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지난 총선만큼 절대 지지를 못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동훈이 이끄는 국힘당이 많이 얻네. 그것도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국회 해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못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데,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도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지 않고 조금은 더 원숙한 사람이 된 게 다행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시바 총리 등장을 반긴다라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일본이 우리를 너무 자극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또 우리도 반일파들이 덜 선동하니까 좀 낫겠죠. 조금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